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4.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 4단계 혹은 물질 만능주의 완성형. A재산 5천만원 플러스 미래소득의 현재화한 가치 10억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재산은 10억 5천만원이 되죠. 소득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5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를 보면 C재산 10억원 플러스 미래소득의 현재 가치화한 가치 5억원 합치면 15억원이 되죠.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재산을 볼 수도 있겠죠. 이는 인간을 평가할 때 재산이나 소득을 별도로 분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산 상태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 가치화하여 통합적으로 한 인간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외모나 성품은 고려 대상이 안 되고 재산과 집안만을 깐깐하게 살핀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러했다면 그러한 인간은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 4단계에 접어든 상태인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개념이 뒤집힌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서 분명히 밝혀진 것은 오직 인격성만이 물건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결국 인격권이란 본질적으로 물권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때 물건이란 도대체 자유에 대해서 외면적인 것으로서 여기에서 또한 나의 신체나 나의 생명도 속한다. 이러한 물건은 곧 인격 그 자체의 권리이다. 인권을 부여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그래요. 육체가 아니죠. 생각하는 존재. 영혼이 그래요. 인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육체에 인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물건에 인권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건이란 것은 인간이 없는 자연 상태는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부여하는 것이죠. 어떤 토지를 내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영혼인 것이죠. 육체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도 영혼인 것이죠. 그 타인으로부터 육체에 손상을 입으면 인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재산을 약탈당하면 어떤 거예요? 인권이 침해당했다 생각하는 거죠. 물권이란 것은 인권이 변해서 된 또 다른 인권일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재산권 또한 마찬가지죠. 재산권 자체도 인권인 거죠. 가치 척도로서의 인간관이 4단계에 이르면 재산 즉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무한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영혼이 이렇게 결정을 짓는데 반대로 물건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물건이 또 인권을 만들어낸다. 물건이 영혼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유물론에 빠지는 거죠. 위 해결 글상에서 빨간색 단어와 파란색 단어가 교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도 심오한 사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산은 사라질 수도 있는 무성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미래의 소득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소득으로 인해 형성될 재산은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100%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현재 재산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무상 속에서 유용함을 보는 것이니 직접적인 충동만으로 살아가는 짐승들은 이룰 수 없는 사유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유의 결과인 것이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어느 정도. 지배당하고 있냐, 지배당하지 않고 있냐,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도가 강해지면 지배당하게 되겠죠. 위의식 체계를 분석해볼까 생각도 해보았으나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뻔한 결과에 이미 알려진 것이 나올 것 같아 분석은 이 정도에서 중단할까 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너무 뻔한 결과가 이미 알려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뻔하고 이미 알려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서적에도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에 입각해 살아라라고 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라라는 말은 많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인간도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시장 질서가 충분하게 성장하기 전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상인이나 고리 대금업자 외에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노비나 노예가 그러한 인간관을 지니고 있었을 리가 없으며 귀족이나 양반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인들이나 고리 대금업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인간관이 형성되긴 하였겠으나 그들조차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권력을 더욱 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지배적인 시각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설마 과거에도 가치 척도로 하는 인간관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말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서기 1020년 출생하여 1063년 사망한 소동 파이거를 보면 과거에도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존재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긴 존재했겠죠. 일부 사람들에게라도. 널리 유포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배적인 시각이 아니라서 그렇지. 볼게요. 수천 년대에 쓰여진 글이죠. 정규 거래를 빼앗긴 소상인들은 정부 기관인 시정무와 합작하도록 강요당했고 현금을 얻고자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서 그들이 재화와 재산도 저당 잡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대관이 증가함에 따라 백성들은 갚을 길이 막연해지고 더구나 이자는 2배로 올라 조금씩 그들의 빚은 날로 쌓여만 가고 백성들은 빚 갚을 길이 없어 가족과 함께 옥에 갇히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도 상인이 있었죠. 그리고 그래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게 해서 돈을 버는 이들도 있었어요.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배우지도 않을 것을 이미 알려진 것이고 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에는 알게 모르게 중요한 내용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은 인생의 목적인 절대적 개념이 무와의 구체적인 형태로 상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 떠올림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인생의 목적, 즉 발전적으로 활동하거나 발전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현실과 결합하여 형태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전 상태에서 첨가된 것이 있을 때, 질이 좋아지고 양이 증가할 때 발전이라고 합니다.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을 지닌 인간에게는 이전 소득에서 첨가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이 더 커질 경우 발전했다고 받아들여지며 이전 재산에서 첨가된 재산이 발생하여 재산이 증가할 경우 역시 발전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식이 발견됩니다. 이전 상태 A 플러스 첨가된 A는 발전된 상태 A 다운표. 그래요. 발전을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위도식은 발전을 표현한 것인데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에서 위도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에는 이러한 형태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거기에는 절대적 개념이 간직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 상태 A 소득이나 재산 혹은 재산과 소득의 통합형으로서의 앞에서 살펴봤죠. 통합형을 이전 상태 A 소득이 그대로죠. 플러스 첨가된 A가 있다는 거예요. 첨가된 소득이나 재산 혹은 첨가된 재산과 소득의 통합형으로서의 이것은 발전된 상태 A 다시를 만들어내겠죠. 발전 형식이 발견되죠. A 플러스 그래요. 대문자 A 플러스 소문자 A가 발견돼요.
그래요. 그러하기에 절대적 개념이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화된 상태 A 다시. 근데 발전의 형식이 발견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절대적 개념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관이 후천적 무가에 뿌리내리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정의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정의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태을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식부단즉 생생세세. 의식은 단절됨이 없이 생기고 생겨나며 생에서 생으로 이어진다. 백지 변영이 질무이야. 백은 형태가 변하고 속성이 변한다. 그 얘기죠. 유유 혼 오직 혼이 있어 신지 소 상야. 혼은 한국말로 얼로 풀이되기도 하죠. 얼이 있어 그 얼은 이제 신이 머무는 장소가 된다. 그 말이죠. 혼주 우어모 혼이 눈에 머물러 있으면 혼이 낮에 눈에 머물러 있으면 혼은 낮에 눈에 머물러 있다. 비유적 표현이죠. 의식은 눈앞에 있는 것 같죠. 의식을 가리키겠죠. 무슨 말인가요? 의식에 혼이 들어오면 낮에는 혼이 들어온다. 얼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야사 어간 밤에는 간에 머문다. 얼이 다 마음에 있는 거죠. 내관하면서 쓰는 거죠. 비유적 표현이겠죠. 무슨 말인가요? 의식을 떠난다. 그래서 어디에 있게 된다는 건가요? 인간이 마음을 떠돌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간은 마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목이시. 눈에 머물면 의식 속에 들어오면 볼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인가요? 눈에 머물면 이제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다. 끼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사간 이모. 간에 머물면 꿈을 꾼다. 의식을 떠나게 되죠. 의식을 떠나면 잠들면서 꿈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몽자신 유야. 꿈이란 것은 여기서 이런 신을 가리키겠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을 뜻하는지 빛을 뜻하는 건지. 이런 신이 떠돌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요. 이제 의식하는 존재를 왜 신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있죠. 신은 하나밖에 없죠. 어떤가는 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근데 의식을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는 신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의식, 영혼 혹은 혼백이라고 불리는 의식 속에는 그래요. 어떤 가는 신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연관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얻기 전에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존재는 어떤 가는 신밖에 없죠.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뭔가요? 그 섭리를 있게 한 존재가 의식 속에 들어오니까 인간 역시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